네, 이제 드디어 강의를 시작한 지 10주가 되었네요. 어, 오늘은 그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워봤어요. 자, CPU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캐시에 관한 구성 및 매핑,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 매핑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캐시 관련 알고리즘들을 분석할 수 있다. 뭐 캐시 관련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뭐 교체 알고리즘과 쓰기 정책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방법들 사이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캐시 기억 장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캐시하면 CPU와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도 차이로 인해서 CPU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동안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하이 스피드 아주 고속의 반도체 메모리를 하나 더 두자.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고속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일단 꺼내서 쓰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캐시 메모리를 우리가 구성하게 된 거죠. 보통 CPU 내부에 온칩, 칩 안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캐시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부 캐시 또는 L1 캐시라고도 하죠. 자, 이런 캐시는 메인 메모리에 비하면 액세스 속도는 훨씬 빠르고요. 또 이에 따라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에 비하면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은 적습니다. 우리가 CPU가 원하는 내용을 캐시 안에서 찾을 때 그것을 히트했다고 합니다. 즉 적중했다고 하는데 CPU가 캐시 메모리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확률 가능성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캐시에 갔다고 다 그 내용이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CPU가 캐시에 가서 원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10번 갔을 때 3번 있다 하면 그 적중률은 30%, 9번 있다 그럼 적중률은 90% 이렇게 캐시에서 적중되는 횟수를 전체 기억 장치에 액세스하는 횟수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적중률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실패율은 전체 기억 장치에 액세스한 그 횟수로부터 캐시에 가서 못 찾았을 때의 확률이겠죠. 그래서 수치로 표시하면 1에서 적중률만큼을 빼면 실패율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적중률과 실패율을 감안해서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 즉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 TA, 여기서 A는 에버리지를 의미합니다. 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캐시에 있을 때의 적중률과 캐시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서 캐시에서 못 찾았을 때의 실패율과 그 실패하면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냐면 메인 메모리로 접근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메인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 TM이죠. 요거를 곱해서 요 두 개를 더해주면 그러면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에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캐시의 적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메모리 접근 시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캐시에 접근하는 시간하고 근접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적중률이 99%예요. 그러면 0.9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0.01이 되겠죠. 이 경우하고 적중률이 0.5%예요. 그러면 실패율도 0.5%가 되겠죠. 이 경우하고 캐시 어때요? 메모리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이 적중률이 높을수록 캐시 접근 시간하고 아주 근접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캐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캐시의 적중률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소위 지역성이라고 하는 로컬리티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리티, 지역 참조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템포럴 로컬리티입니다. 즉 최근에 액세스했던 그런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CPU가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참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해서 공간적인 어떤 지역 참조성이에요. 그래서 인접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 하나가 CPU에 참조되기 시작하면 그 인접해 있는 데이터들이 연속돼서 액세스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위치 참조성이죠. 공간 참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셜 로컬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순서적인 지역성인데요. 어떤 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 처리는 그 명령어가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순서대로 인출돼서 실행되게 된다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캐시의 적중률은 지금 얘기한 템포럴 로컬리티, 그 다음에 스페셜 로컬리티, 그 다음에 시퀀셜 로컬리티, 이렇게 세 가지 지역 참조성을 크게 의존해서 적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를 설계할 때도 당연히 적중률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즉, 이 캐시에서 찾게 될 확률, 즉 적중률을 가장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그 접근 시간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극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에 따른 지연 시간도 같이 줄어들겠죠. 주기억 장치와 캐시 간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라서 오버헤드도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캐시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일단 계층적으로 캐시를 구성을 합니다. 아까 온칩 캐시를 L1 캐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칩 외부에 더 큰 저장 용량의 L2 캐시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내부에는 내장형으로 캐시를 설치하고 거기에 외부에 외장형 캐시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CPU 내부에 온칩되어 있는 캐시를 우리가 L1 캐시, 외부에 있는 외부용 캐시를 우리가 L2 캐시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때 L2 캐시는 L1 캐시에 비하면 아주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L2는 L1의 슈퍼셋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L2의 저장 용량이 L1보다 크고 L1에 있는 모든 내용은 L2에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L1은 속도가 빠르죠. 그러나 용량이 작기 때문에 L2 캐시에 비하면, 즉 외장 캐시에 비하면 적중률은 안마해도 떨어지겠죠. CPU는 제일 먼저 L1 캐시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L1 캐시에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L2 캐시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L2 캐시에도 없으면 메인 메모리에 액세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L1, L2, 메인 메모리까지 총
평균적인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앞에 나왔던 시간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 평균 기억 장치 접근 시간을 TA라고 했을 때 H1, 즉 L1 캐시의 적중률하고 그 다음에 L1 캐시에 접근했을 때의 시간을 곱해주고요. 여기에다가 L2 캐시의 적중률에서 L1 캐시의 적중률을 빼준 값을 가지고 L2 캐시의 접근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자, L2 캐시에도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적중률을 1로 놓고 봤을 때 1에서 L2 캐시의 적중률을 빼준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 접근했던 시간을 곱해줘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값을 더해서 평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서 여러분 향상학습을 통해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그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캐시 기억 장치를 구성하는 방식은 스플릿 캐시라고 해서 캐시를 분할하는 거예요. 앞에 계층적 구시처럼 뭐 L1, L2, L1의 캐시의 용량이 적고 L2의 캐시 용량이 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등한 캐시를 구성하는 겁니다. L1, L2. 다만 L1 캐시와 L2 캐시의 사용 목적을 전용, 아주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L1 캐시는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고 L2 캐시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별로 캐시를 분리해서 쓰는 방식이 이 분할 캐시 방식이죠. 캐시를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인출 사이클 동안에는 데이터 캐시를 갈 필요 없죠. 인스트럭션 캐시에서만 명령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는 중간에는 데이터를 인출하거나 처리하고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데이터 캐시에 액세스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캐시 액세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 현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고속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펜티엄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이런 CPU에서는 분할 캐시 형태로 캐시 기억 장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1차 시 학습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